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포기만 심어도 무려 23kg의 먹거리를 내어주는 마법 같은 채소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심음으로 추운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8개월 동안 끊임없이 수확할 수 있고 특별한 가공 없이도 베란다나 그늘진 곳에서 3개월 넘게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채소 말입니다. 이 식물은 너무나 생산적이어서 단 한 줄만 심어도 대가족이 겨울 내내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가을에 한 번 수확해서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통조림을 만들거나 얼릴 필요도 없이 이듬해 4월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지요. 영양가는 또 얼마나 높은지 우유보다 칼슘이 많고 시금치보다 철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이 보물 같은 채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소 하나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동식품 산업과 대형마트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장악하기 위해 어떻게 이 위대한 식물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루타바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양 무 또는 스위디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아주 작은 크기만 보았거나 아예 들어본 적조차 없다면 그것은 대기업들이 여러분이 직접 채소를 보관하는 대신 매달 냉동 채소를 사 먹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1942년 겨울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살던 지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72세였던 지수 할머니는 매년 5월이 되면 뒷마당 작은 텃밭에 루타바가를 한 줄 심으셨습니다. 10월 말 첫서리가 내릴 때쯤 수확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구 하나당 무게가 5kg에 달했습니다. 할머니는 단 20포기만 심고도 100kg에 가까운 무를 수확하셨지요. 할머니는 이 무들을 커다란 옹기에 담아 서늘한 뒤뜰에 묻어두셨습니다. 11월과 12월, 그리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1월과 2월을 지나 3월까지도 할머니의 무는 갓 뽑은 것처럼 아삭하고 달콤했습니다. 식구들이 배가 고플 때마다 할머니는 옹기에서 무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그것을 썰어 국을 끓이고 조림을 하고 때로는 쪄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지요. 가공도 냉동도 전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이 준 그대로를 보관했을 뿐입니다. 지수 할머니의 이웃들은 겨울마다 신선한 채소가 없는 식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할머니네 집은 항상 생기가 넘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냉동 채소가 쏟아져 나왔고 루타바가처럼 보관이 쉬운 채소들은 구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풍요로운 채소는 우리의 텃밭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수 할머니의 온기 속에서 나오던 그 아삭한 채소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의 식문화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냉동식품 기업들은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에 수확한 루타바가를 직접 보관하며 8개월 내내 신선하게 먹는다면 자신들이 만든 냉동 채소나 통조림을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확 한 번으로 세계절을 버틸 수 있는 자급자족의 삶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효율적인 채소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광고를 통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텔레비전과 잡지에서는 냉동 채소와 통조림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주부의 필수품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루타바가처럼 흙 묻은 채로 보관하는 채소들은 전쟁 직후의 배고픔을 상징하는 가난한 음식 혹은 고지식한 노인들이나 먹는 구식 식재료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한 비닐봉지 속의 냉동 제품을 찾게 되었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고 저장하는 수고로움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루타바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업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자 시장까지 장악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종묘상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루타바가 씨앗이 놓여 있었지만 기업들은 점차 이 씨앗들을 목록에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매년 새로 사야만 하고 냉동 보관이 필수적인 다른 채소 종자들을 그 자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한때 대여섯 종류에 달하던 루타바가 품종은 겨우 한두 개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종묘상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농업교육기관에서도 더 이상 루타바가 재배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의 농업연구 또한 철저히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재편되었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대량 생산과 기계 수학, 그리고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품종에만 맞춰졌습니다. 루타바가는 너무 무겁고 크기가 제각각이라 공장식 가공 라인에 적합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루타바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그 맛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모른 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세대만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생존 지혜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완벽하게 매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거리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식량 주권을 포기하게 만든 거대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비싼 돈을 내고 사먹는 수입 채소들이 과연 지수 할머니의 옹기 속에서 나오던 그 루타바가만큼 건강하고 경제적일까요? 이제 우리는 왜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채소를 숨기려 했는지 그 이면에 경제적 논리를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루타바가를 매장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판매량 때문만이 아니라 이 채소가 가진 경이로운 영양적 가치가 현대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네 조상들이 겨울철 변변한 보약 한 첩 없이도 강인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옹기 속에 숨겨진 이 보물 같은 영양소에 있었습니다. 루타바가는 그저 배를 채우는 구황작물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우리 몸의 뼈와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루타바가가 현대인이 챙겨 먹는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고령층에게 칼슘은 무엇보다 소중한 영양소인데 루타바가는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형태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은 시금치보다 풍부하며 면역력의 핵심인 비타민C는 오렌지보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감기에 한번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지요.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마트에서 흔히 사는 냉동 채소들은 가공 과정에서 열을 가하고 급속 냉동을 거치며 소중한 수용성 비타민과 효소들이 파괴되기 일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며 그저 모양만 채소인 상태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루타바가는 다릅니다. 이 채소는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됩니다. 서늘한 곳에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저장되기 때문에 수확한 지 5개월이 지나도 그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속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며 맛은 더 달콤해지고 소화하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냉동 채소와 통조림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을 기업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를 넣고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을 추가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르고 보관한 루타바가에는 오직 대지의 기운과 깨끗한 영양소만이 가득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니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양 덩어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결과
우리는 더 비싼 약과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 묻은 채로 온기 속에서 조용히 봄을 기다리던 이 소박한 채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를 다시 우리 식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재배의 지혜를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루타바가를 키우는 일은 사실 현대의 그 어떤 채소보다도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복잡한 농기구나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손쉽게 이 거대한 결실을 보았던 이유는 루타바가가 가진 강인한 생명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채소는 척박한 땅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려 스스로 수분을 찾아내고 병충해에 맞서 싸우며 묵묵히 제 덩치를 키워나가는 아주 기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시간의 계산입니다. 루타바가는 충분한 크기로 자라기까지 약 110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후에서는 첫서리가 내리기 약 4개월 전인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에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여름의 무더위에 지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충분히 굵어지기 전에 땅이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한 뼘 정도 깊이에 심고 포기 사이를 30cm 정도로 넉넉히 벌려주기만 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신기하게도 루타바가는 비료를 많이 줄수록 잎만 무성해지고 알맹이는 작아지는 겸손한 채소입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한 땅에서 더 단단하고 맛있는 결실을 맺으니 초보 농부라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10월 말 첫서리가 내린 후에 일어납니다. 차가운 서리는 루타바가 속에 숨겨진 전분을 당분으로 마법처럼 변화시켜 특유의 깊은 단맛을 끌어냅니다. 수확할 때는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캐내어야 하는데 이는 상처난 부위가 보관 중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확한 후에는 물로 씻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뿌리에 묻은 흙은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줄기는 2cm 정도 남기고 잘라낸 뒤 그늘에서 잠시 말려주면 장기 보관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수확한 루타바가를 보관하는 방법은 우리 전통의 온기를 활용하거나 서늘한 아파트 베란다 구석에 모래와 함께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온도는 4도에서 1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라면 이듬해 봄까지도 그 아삭함을 잃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이 나가는 냉장고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냉동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보관된 이 채소는 겨울 내내 여러분의 든든한 식량 창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번의 수확으로 반년을 버틸 수 있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식량 안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갈무리한 식량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경제적 자유까지 선물해 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매달 마트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채소 그 자체의 값이 아니라 그것을 얼리고 포장하고 먼 곳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부대 비용입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가 귀해지는 한겨울이 되면 마트의 채소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마련이지요. 봉지당 5,000원이 넘는 냉동 채소를 매주 3봉지씩만 사도 한 달이면 2만 원, 겨울 내내 30만 원에 달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루타바가를 직접 재배한다면 이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돈 5,000원짜리 씨앗 한 봉지만 있으면 지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9m 정도의 작은 텃밭줄에서 무려 100kg이 넘는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6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큰 이점은 전기료가 들어가는 냉동고나 값비싼 보관 용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서늘한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빈 공간만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반년치 식량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팔고
그 대가로 매달 끊임없는 지출을 요구하지만 루타바가는 우리에게 한 번의 노력으로 얻는 지속 가능한 풍요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직접 2년 동안 루타바가를 심어본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첫 수확 때 땅속에서 머리통만 한 굴을 들어 올렸을 때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당 무려 6kg이 넘는 거대한 수확물을 보며 그동안 제가 마트에서 샀던 작고 비싼 채소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겨울 그늘진 창고에 쌓아둔 루타바가를 매주 하나씩 꺼내어 들기름에 달달 볶아 먹기도 하고 큼직하게 썰어 넣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단맛 덕분에 식탁이 늘 풍성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제 이웃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채소의 크기에 놀라던 이웃들도 제가 건넨 루타바가를 맛보고 나서는 그 맛과 든든함에 반해 다음 해에 함께 씨앗을 사러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6달러 정도의 씨앗 투자로 수백 달러의 식비 절감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철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식량이 창고에 가득하다는 안도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기업의 마케팅이 우리에게서 앗아갔던 자급자족의 기쁨이자 실질적인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트의 카트 대신 텃밭의 흙을 선택함으로써 이 놀라운 경제적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한 알의 씨앗이 주는 경제적 기적과 자급자족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돌이켜보면 루타바가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 기업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냉동식품 산업이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위대한 작물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땅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순간 온기 속에서 봄을 기다리던 지수 할머니의 그 따뜻한 식탁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가을에는 마트의 냉동실 구석을 기웃거리는 대신 루타바가 씨앗 한 봉지를 손에 쥐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척박한 땅에서도 묵묵히 덩치를 키워내며 추운 겨울 우리에게 가장 신선한 영양을 제공해줄 이 든든한 친구를 다시 여러분의 텃밭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직접 수확한 거대한 루타바가를 들고 이웃과 나누며 사라졌던 재배의 지혜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현대 사회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안심을 얻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더 이상 대기업이 설계한 식탁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그들이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우리네 소중한 종자들과 자급자족의 비결들을 하나씩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루타바가에 대한 추억이나 직접 재배해보고 싶은 다짐들은 이 잊혀진 지혜를 복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겨울에도 식지 않는 대지의 생명력을 여러분의 창고와 식탁에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